아빠 정말 부끄러워요. 22살 대학생 이수진의 이 한마디가 아버지 이정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빌딩 청소일로 딸의 학비를 벌어온 지 4년. 오늘은 딸의 졸업식이었는데 정호는 청소 유니폼을 벗지 못한 채 강당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조금 늦을 것 같다. 먼저 가 있어. 정호는 새벽 4시 어김없이 일어나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강남 최고층 빌딩인 프리미엄 타워에서 4년째 야간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죠. 50층짜리 건물을 홀로 담당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딸의 학비와 생활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빠, 오늘 졸업식이에요. 꼭 와주세요. 수지는 서울 최고의 사립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는 날이었습니다. 4년간 장학금과 아버지의 청소일로 버텨온 결과였죠. 하지만 수지는 아버지가 청소부라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한 번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친구들이 아버지 직업을 물을 때마다 수지는 애매하게 둘러댔어요. 사실 정확히는 거짓말이었죠. 수진에게 아버지의 직업은 언제나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비밀이었습니다. 정호는 오전 10시에 청소를 마치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딸의 졸업식에 늦을 수 없어서 청소 유니폼 위에 재킷만 걸쳐 입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딸의 졸업식이 더 중요했거든요. 졸업식장에 도착한 정호는 강당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학부모들은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는데 자신만 청소 유니폼을 입고 있었거든요. 몇몇 사람들이 수상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정호는 조심스럽게 강당 맨 뒤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리 대학의 자랑스러운 동문이 되었습니다. 총장의 축사가 이어지고 드디어 수진이 무대에 올라 졸업장을 받았어요. 정호는 뒤편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4년 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거든요. 수진아, 축하해. 졸업식이 끝나고 수진의 친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물었어요. 수진이 아버지는 어디 계셨어? 뵙고 싶었는데. 수진은 순간 당황했어요. 강당을 둘러보니 뒤편에 아버지가 서 있는 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 청소 유니폼을 입은 아버지를 소개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 아빠는 회사 일이 급해서 못 오셨어요. 정말 아쉬워하셨는데. 수진은 강당 뒤편에 서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정호는 딸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먹먹했지만 딸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강당을 나왔습니다. 수진이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야? 대기업에 다니셔요. 되게 바쁘세요. 와, 부럽다. 우리 아빠는 그냥 작은 회사 다니는데. 친구들의 대화를 들으며 수진은 더욱 죄책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청소부라는 사실을 말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정호는 평소처럼 밝게 맞아주었습니다. 졸업식 어땠어? 재미있었지? 네, 좋았어요. 아빠가 못 가서 미안했다. 다음에는 꼭. 아빠. 수진이 정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루 종일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친구들 앞에서 아빠가 청소부라고 어떻게 말해요? 정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딸의 솔직한 마음을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어요. 왜 다른 아빠들처럼 정장 입고 올 수 없어요? 왜 하필 청소부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4년 동안 참아왔던 불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진아. 친구들이 아빠 직업 물어볼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거짓말하는 제 기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딸의 마음을 이해했거든요.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수진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정호는 혼자 거실에 남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잠들지 못하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명함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이정호 박사 마이너스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20년 전 명함이었습니다. 정호는 한때 국내 최고의 구조 설계 전문가였어요. 그가 설계한 건물들이 서울 곳곳에 서 있었죠.
그런데 왜 지금은 청소부가 되었을까요? 정호는 명함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시절. 그때만 해도 정호는 성공한 학자였고 업계에서 인정받는 전문가였습니다. 4년 전 정호의 아내 김미영이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정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아내의 치료비를 위해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수진이를 부탁해요. 좋은 대학 보내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주세요. 아내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정호는 약속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의 대학 진학을 포함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어요. 아내의 장례 비용까지 치르고 나니 빚만 남았습니다. 대학 교수 월급으로는 수진의 학비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연구에만 몰두했던 정호에게는 다른 수입원이 없었습니다. 그때 프리미엄 타워 청소 일자리 공고를 봤어요. 야간 청소부 월급 300만 원. 정호에게는 절실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건물은 정호가 20년 전에 설계한 건물이었어요. 이정호 씨, 야간 청소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면접에서 정호는 자신의 과거를 숨겼어요. 서울대 교수 출신이라고 하면 뽑아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첫 출근 날, 정호는 자신이 설계한 도면을 보며 건물을 청소했습니다. 20년 전 컴퓨터 화면에서 보던 그 공간을 이제는 걸레질하고 있는 자신이 서글펐어요. 하지만 딸을 위해 참았습니다. 4년 동안 정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8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딸에게 밝은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수진은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며칠 후 수진이 취업 면접을 보러 간 회사가 바로 프리미엄 타워에 입주해 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건설회사인 대한건설이었죠. 수진 씨,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뭔가요? 안정적인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에 관심이 있어요. 건설업에 관심이 있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아버지가 청소부로 일하는 것을 보며 건축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수진의 성적도 우수했고 답변도 좋았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건물이 흔들렸어요. 지진이에요. 사람들이 당황해하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비상구로 향하는 사람들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50층 건물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이 건물의 비상대피로는 이쪽입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 돌아보니 아버지였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채로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있었어요. 아빠. 수진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왜 여기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수진아, 너 왜 여기 있어? 면접. 아빠는 왜? 그때 갑자기 50층 꼭대기에서 유리창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의 여파로 외벽 유리가 흔들리면서 떨어진 거였어요. 위험해요. 모두 이쪽으로. 정호는 자신의 몸을 던져 수진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했습니다. 떨어지는 유리 파편에 정호의 팔이 크게 베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어요. 아빠. 수진이 아버지에게 달려갔지만 정호는 다른 사람들부터 구하려 했어요. 괜찮다. 다른 분들부터 대피시켜야 해. 이 건물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갑자기 정호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동쪽 계단은 지금 위험합니다. 서쪽 비상계단으로만 대피하세요. 그리고 45층 이상은 절대 올라가지 마세요. 사람들은 정호의 지시를 따랐어요. 신기하게도 정호는 건물의 모든 구조를 꿰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분 후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했어요. 소방서와 구급차가 도착했고 정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정호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정호 교수님. 그는 대한건설의 김 전무였습니다. 뉴스에서 정호의 활약상을 보고 찾아온 거였어요.
교수님이 설계하신 프리미엄 타워가 오늘 지진에도 끄떡없이 버텨냈습니다. 20년 전 교수님의 설계가 얼마나 완벽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수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청소하던 그 건물을 아버지가 설계했다고. 그런데 교수님이 왜 여기서 청소 일을? 딸을 위해서였습니다. 정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 부끄럽지 않습니다. 김전무는 더욱 놀랐어요. 교수님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 회사 청소부가 설계자셨다니. 아버지가 건축가셨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 씨가 교수님의 따님이시군요. 그럼 오늘 면접 보신 분이. 김전무는 상황을 파악했어요. 교수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우리와 함께 일해주세요. 최고의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지만 저는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합니다. 병실에서 나온 수지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알지 못했던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건축 전문가였다니. 그날 밤 수지는 아버지의 방에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정우의 과거가 담겨 있었어요. 대학 교수 시절의 사진들, 설계 도면들, 그리고 수많은 상장들. 서울시 건축대상 수상자 이정우. 대한민국 건축학회 우수 논문상. 올해의 젊은 건축가상. 수지는 아버지의 화려했던 과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런 성공한 사람이 왜 청소부가 되었을까요? 가장 마지막에는 어머니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자랑스러운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인지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수진이를 부탁해요. 좋은 대학 보내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주세요. 우리 딸이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날이 올 거예요.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년 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며 자신을 키워왔는지 깨달았거든요. 서울대 교수라는 명예로운 자리를 포기하고 자신이 설계한 건물을 청소하면서까지 딸의 학비를 벌었던 아버지. 아빠, 죄송해요. 수지는 아버지 병실로 달려갔어요.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아빠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대단할 것 없다. 아빠는 그냥 딸을 키운 것뿐이야. 그동안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아빠를 부끄러워했던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정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다, 수진아. 아빠는 이해해. 며칠 후 정호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가 같은 건물의 청소부가 되어 딸을 키운 감동 스토리였어요. 많은 건설회사들이 정호에게 복귀를 제안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도 다시 교수직을 맡아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정호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감사하지만 저는 이미 제 일을 찾았습니다. 수진이 면접을 본 대한건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 씨 합격입니다. 그리고 아버님께도 우리 회사 건축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정호는 거절했어요.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좋습니다. 제가 만든 건물을 직접 관리하는 일이니까요. 6개월 후 정호는 여전히 프리미엄 타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청소부가 아니라 건물 관리 책임자였어요. 자신이 설계한 건물을 직접 관리하는 일이었죠. 수지는 대한건설에 입사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제 아버지는 이 건물을 설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 건물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죠. 동료들은 수진을 부러워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시다. 건물 설계자가 직접 관리까지 하시다니. 아버님이 진짜 건물을 아끼시는구나. 그날 저녁 부녀는 함께 프리미엄 타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미안할 것 없다. 아빠가 자랑스러운 딸을 둬서 행복하다. 정호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수진아, 진정한 가치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하느냐에 있는 거야. 아빠는 언제나 너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아빠, 이제 알겠어요. 진짜 자랑스러운 건 직업이 아니라 마음이었구나.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옥상에서 부녀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정호는 새로운 건물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이름은 수진타워. 딸의 이름을 딴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건물의 1층에는 작은 명판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이너스 설계자 이정호. 사랑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가장 깊은 사랑은 때로는 가장 조용한 희생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정호는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결국 더 큰 사랑을 얻었어요. 그리고 수지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